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휴식. 취하고 왔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게 쉬다 온 기념으로 오늘은 명탐정 코난 극장판 중 꽤 명작이라고 불리는 극장판의 TMI를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극장판은 2기 극장판 14번째 표적이라는 극장판입니다. 우선 극장판의 TMI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극장판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범죄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절망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불쌍한 남자 골로모 반장님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벗어나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던 반장님은 바로 석궁에 맞아버립니다. 코난과 유명하는 반장님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됐고, 반장님이 석궁을 맞았었던 현장에서 종이로 된 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반장님이 습격을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명한의 부인인 노이리와 박사님도 습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습격을 당한 두 사람에게도 각각 하얀색 장미와 알 수 없는 장식품 모형이 발견됩니다. 코난은 습격당한 사람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과 현장에 남겨진 물건들이 트럼프 카드의 킹, 퀸, 잭에 해당하는 물건들임을 깨닫고는 이날 이후로 유명한 주변의 사람 중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사람이 위험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름에 10이 들어간 사람과 8이 들어간 사람을 찾게 되는데, 10이 들어가는 사람은 보호하지 못했고 8이 들어가는 사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8이 들어가는 사람이 초대받은 파티 장소에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과 코난 그리고 경찰 일행은 파티장에 갔고, 신기하게도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름 전부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코난 아마 범인이 이 파티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를 죽일 거라고 예상했고, 코난의 예측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코난은 이 모든 일들을 꾸민 사람이 누구일지 계속 추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대피가 끝나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줍니다. 이렇게 범인이 밝혀지고 체포당하면서 극장판은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기 극장판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요약이었고, 지금부터는 이 극장판에 대한 TMI들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극장판은 1998년에 개봉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개봉한 극장판이라 퀄리티를 걱정하실 수도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봉했던 극장판보다 스토리나 액션 면에서 더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극장판은 에거사 크리스티의 ABC 살인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ABC 살인사건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A로 시작하는 지역에서 A라는 알파벳이 들어간 사람이 죽고, 그 다음은 B로 시작하는 지역에서 B가 들어간 사람이 죽은 다음 C가 들어간 사람이 다음 살해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번째 표정이란 극장판도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순서대로 죽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극장판 각본가가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에 영향을 받은 건 틀림없어 보이네요. 세 번째, 극장판 최초로 잠자는 유명한이 등장했습니다. 이전 극장판이었던 시한장치의 마철루에서는 그냥 오프닝 때 잠시 등장했던 반면, 이번 극장판에서는 사건 해결을 잠자는 유명한으로 하게 되죠. 네 번째, 처음으로 박사님의 말장난 퀴즈가 나온 극장판입니다. 극장판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극장판을 보면 항상 박사님이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퀴즈를 내십니다. 그 시작이 이번 극장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극장판에선 특이하게도 세모가 말장난 퀴즈를 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어 로컬화를 하는데 엄청 고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는 이름에 들어간 숫자로 사건이 벌어지는데, 원작 같은 경우는 그냥 자막만 옮기면 되지만, 더빙 같은 경우는 원작에 나온 일본어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숫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미 이걸로도 충분히 고생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이름이 정해진 캐릭터들의 이름에도 숫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해서 더 고생했을 것 같더라고요. 로컬화했던 캐릭터들의 이름을 잠시 보자면, 13에 해당했던 골로모 반장의 경우 골한석이란 본명이 있었다는 설정을 추가해서 한석, 이 이름을 13으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노이리는 법조계의 여왕이란 것으로 퀸을 설명했고, 박사님은 박사의 사자를 바꾸면 11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었죠. 그 이후로는 최경렬이나 구봉석 등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어를 한국어 버전으로 바꿨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명한의 과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극장판을 보기 전까지는 유명한이 왜 경찰을 그만두게 된 건지, 그리고 노이리와 별거를 하게 된 이유 등등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극장판으로 대충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은 원래 골로모 반장님과 함께 일을 했었고 꽤 유능한 형사로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흉악범을 체포하려다가 범인이 자신의 아내인 노이리를 인질로 잡게 됐고, 유명한은 범인을 잡기 위해 노이리의 다리를 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노이리의 다리를 맞춘 건 오발이 아닌 인질이 다리를 다치면 범인과 함께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유명한이 노리고 쏜 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였고, 일반인에게 총을 발사했다는 것을 이유로 유명한은 경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이리와 별거한 이유도 노이리가 유명한이 본인에게 총을 쏜 걸 오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이리는 자신에게 총을 쏜 것이 범인에게서 노이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이리와 유명한이 별걸 하게 된 이유는 노이리가 다쳐가지고 요양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자신을 구해준 유명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유명한에게 요리를 해줬고, 유명한이 요리를 해준 노이리에게 뭔 쉬어야 되는 사람이 이딴 걸 만들고 있냐면서 화를 내버리게 됩니다. 노이리는 기껏 요리를 해줬더니만 승질내는 유명한에게 정이 털려버렸고, 그렇게 둘은 별걸 하게 된 거였죠.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노이리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빠져서 별거하게 됐다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7번째, 하와이 지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극장판을 보면 뭐 코난이 염동력을 쓴다거나 원기옥을 쓴다거나 나선안을 쓰면 주변 인물들이 당황해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보통 코난은 하와이에서 배웠다는 대답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의 첫 시작이 이번 극장판이었죠. 이 극장판에서 코난은 마지막에 미라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권총을 쏘게 되는데 이 권총 쏘는 것을 하와이에서 아버지에게 배웠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극장판에서 헬기 조종한 남자가 눈이 부셔가지고 조종을 못하는 순간이 되자 지가 어릴 때 헬기 모의 조종을 해봤다면서 헬기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 코난은 어릴 때 무슨 생활을 했던 건지 너무나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건 코난이 헬기를 운전하고 권총으로 정확하게 미라니의 다리를 비껴 쐈지만 그 누구도 코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코난 세계관의 캐릭터들은 코난의 정체를 대충 의심하고 있던 것 같네요. 8번째, 반장님이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 것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극장판 초반부에서 반장님이 석궁을 맞고 입원했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친 상황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탐정단 친구들이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장판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장님은 앰뷸런스에 타면서 모자는 굳이 안 벗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반장님의 모자에 대한 떡밥은 원작에서 풀리게 되는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으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9번째, 코난 세계관 여자들은 스스로 외모를 너프하는 걸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일이가 독이 든 초콜릿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원했을 때 머리를 풀고 안경을 벗은 노일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개존예예요. 왜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보라도 머리띠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숨기고 있던데 여기 세계관 친구들은 외모를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숨긴 외모를 사랑해주는 사랑을 만나면 그제서야 외모의 해방을 푸는 걸로 보이네요. 10번째, 반장님의 회복력은 엄청나 보입니다. 앞서 반장님이 범인에 의해 습격을 당한 다음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었는데 입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바로 복직을 해버립니다. 이건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서 그냥 아픔을 참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냥 뱃살을 이용한 방어력이 뛰어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기 극장판 7흑의 추적자에서도 반장님이 배에 칼을 맞는데 크게 아픈 내색을 안 해요. 이때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배에 있는 지방 덕분에 괜찮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진 지방이라면 코난의 살인슛을 튕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1번째, 독수리 오형제 짤 중에 와 형 드디어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라는 짤이 여기서 비슷하게 재현이 됩니다. 코난과 유명한이 이름에 숫자 들어간 사람들이랑 다같이 어떤 수족관 딸린 식당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바람에 수족관에 있던 물이 다 식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대피를 했고 코난 사람들이 다 왔는지 확인하는 중 미라니가 안 나왔다는 걸 알아냅니다. 코난은 바로 잠수해서 미라니를 찾으러 갔고 미라니는 차에 다리가 낑겨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미라니에게 걱정 말란 식으로 안심하게 하고는 존나 멋있게 차를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다리가 낑겨버립니다. 뭐지 이 붕신은? 코난은 구해주러 왔다가 지가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되자 패닉이라도 왔는지 다리 빼려고 개 연병을 떨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합니다. 그런 한심한 코난을 미라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숨을 불어넣어줘서 정신 차리게 했고 정신 차린 코난이 그제서야 미라니를 구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코난이 이 새끼를 왜 잠수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12번째, 범인의 살해 동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범인은 4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각각의 살해 동기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자신을 뺑소니 치고 가서 죽였다라던가 사람 많은 곳에서 자신을 조롱했다 라는 식의 살해 동기는 좀 이해가 갔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한 살해 동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범인이 어떤 회장을 죽인 이유는 와인을 싸그리 사놓고서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죽인 거였고 나머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책으로 와인에 대한 틀린 지식을 알려줬다 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코난으로 망상해가지고 요상한 소설 찍고 있는 유튜버 보면 벽돌로 뚝배기 바로 부셔버릴 것 같네요. 13번째, A의 예감이란 것이 극장판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장판 초반에 아르미가 오락기 같은 걸로 코난과의 사랑을 점쳐봤었는데 아르미의 결과가 좋았어서 코난의 사랑도 점쳐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코난의 사랑을 점쳐봤더니 연인과 급속도로 가까워짐이라는 문구가 뜨고 A의 예감이라는 단어까지 뜨게 되죠. 이 A의 예감이라는 게 옛날 은어로 키스를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탐정단 애들 전부 A의 예감이 뭘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추리하고 있어서 코난이 에휴 하면서 한심해하고 있었는데 아르미 혼자서 뭐야 키스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르미는 되게 조숙한 것 같아 보이더군요. 아무튼 이 A의 예감이란 것이 조금 잊혀진 채로 있다가 마지막에 미라니가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나며 자신이 도일이의 카드인 스페이드 A를 들고 있어서 도일이가 보호해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한 덕분에 이 A의 예감이란 것이 도일이의 도움을 뜻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코난은 자신이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미라니가 인공호흡을 해준 덕분에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미라니까지 구하게 됐으니 A의 예감이란 것은 자신을 구해준 미라니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뭐 누군가의 의견이 맞다고 하는 것보단 둘 다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4번째, 미라니는 조금 더 수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장판 후반부에 미라니는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바람에 탈진을 해버렸고 범인에게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원래인 미라니라면 인질이 되기 전에 범인의 후두부를 그냥 박살내가지고 빠져나올 테지만 힘이 빠져서 그냥 인질로 잡혀있게 되죠. 이게 명탐정 코난이 그냥 탐정만 하였으면 맞아 사람이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데 힘이 빠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명탐정 코난은 로맨스 탐정 초능력 액션 SF 판타지 장르입니다. 소년 만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아무리 힘이 빠졌어도 반격을 한다거나 빌런을 당황시키는 힘을 보여주는데 미라니가 여기선 그냥 연약한 히로인 마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이 극장판 이후로 미라이가 단련을 더해서 다음엔 탈진이 됐어도 영역전개 한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15번째, 극장판을 자세히 보시면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극장판이나 코난 원작을 보면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범인의 실루엣을 검은 쫄쫄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잠시 동안 범인의 눈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극장판을 자세히 봤다면 범인이 밝혀지기 전에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던 거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사람들이 숨어있는 범인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수색을 하는데 범인이 칼을 뽑은 장소의 벽돌무늬와 범인이 수색을 하러 간 벽돌무늬가 같은 걸로 누가 진범인지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극장판 후반부 모든 음성이 음소거되고 코난이 남도일과 겹치며 총을 조준하는 장면은 최고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극장판을 봐왔지만 이때의 연출만큼 소름 돋았던 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연출이 좋았던 것 같네요. 만약 이 연출이 기억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극장판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6가지 정도가 2기 극장판 14번째 표정에 대한 TMI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영상 걱정 안 하고 쉰 적이 처음인 것 같네요. 초반에는 참 뭔가 힐링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중간중간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세이브 영상 하나를 만들어버렸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기다려주고 다시 봐주러 와주셔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영상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